안녕하세요, 테크몽입니다. 와, 최근에 모니터함이 몇 년 사이에 진짜 좋아지고요, 가격도 정말 싸졌습니다.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모니터함 살려면은 한 10만원 정도 했거든요. 이제는 좀 괜찮은 모니터함 살려면요, 그거의 반값인 5만원대에도 살 수가 있게 됐고, 입문용은요 2,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요, 전 이제 모니터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. 근데 문제는요, 대부분 어떤 모니터함이 좋은 모니터함인지, 모니터함 살 때 주로 뭘 봐야 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, 여러 가지 모니터함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제품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까지, 모니터함을 정말 많이 써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품도 몇 가지 추천해드릴게요.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. 전 이번 이 영상이 단순 정보 전달 외에도 여러분들이 모니터함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, 카멜 마운트의 도움을 받아서 종류별로 여러 제품을 좀 가져와 봤고요,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몇몇 제품은 정가의 50% 이상 할인을 받아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모니터함 브랜드를 비교하지 않고 일단 카멜 마운트 제품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, 대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모니터함을 써보면서 느꼈던 각 제품별 장단점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역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입문용 모니터함인데요. 사실 저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나중에 좀 더 좋은 모니터를 써가지고 더 위급 모니터함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중 지출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입문용 모니터함은 그렇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, 보통 이런 입문용 모니터함은 정가가 한 6, 7만원대, 할인가로 구입하면 한 4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데, 제가 이번에 카멜 마운트랑 얘기해서 들고 온 이 제품의 가격은요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2만원 그 후반대 가격이기 때문이에요. 카멜 마운트의 대표적인 입문용 모니터함은 여기 있는 BMA2라는 모델과 여기 있는 AMA2 두 개가 좀 대표적인데, 이 BMA2는 제가 한 1년 전쯤에 모니터함 소개해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때도 가격이 한 2만원대 후반이었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요,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디자인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, 그리고 색상도 오직 블랙 단일로 나와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, 이번엔 좀 비슷한 스펙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 AMA2라는 모니터함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, 얘는요 이 BMA2랑 마찬가지로 입문형 보급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실버, 그레이, 블랙 세 종으로 나오고요, 모니터는 최대 9kg까지 거치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여드린 이 모니터가 삼성에서 나온 4K 32인치 모니터고 얘가 무게로는 5kg가 조금 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한 8kg, 9kg를 지원하는 이런 스펙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32인치 이하 모니터는 차고 넘치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모니터의 높이는 바르게 앉았을 때 상단 3분의 2 지점에 딱 맞추시고요, 모니터와 거리도 이제 팔이 닿을락 말락 할 정도, 이 정도로 맞추시려면 모니터함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이런 보급형 모니터함만 있어도 공간 잘 활용하고 올바른 위치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런 보급형 모니터함은요, 말 그대로 보급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. 일단 이번에 가져온 이 AMA2의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요, 최초의 모니터함의 모니터를 거치를 할 때 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BMA2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이 BMA2는요, 이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부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모니터 뒤에 이것만 나사를 박은 다음에, 그리고 이걸 이렇게 걸어주면 설치가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부하고 위에 있는 모니터 암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니터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얘 자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니터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 설치하는 거는 이 AMA2가 이 BMA2보다 확실히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. 근데 이런 일체형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모니터 고정부가 분리가 되는 제품은요, 이 고정부랑 모니터 암이랑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이요, 대부분 필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때 까딱까딱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일체형은요, 그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없어가지고 고정부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튼튼해요. 만약에 모니터를 자주 뺐다 꼽았다면서 교체할 일이 잦은 분들은 이런 불량이 낫고요, 모니터를 한번 설치해주고 모니터의 위치를 좀 편한 곳으로 이렇게 자주 이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흔들림이 적은 이런 일체형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서 저는 요거 어느 게 좋냐,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함에 모니터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걔를 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체형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모니터를 안 쓰고 책상을 넓게 쓰고 싶을 때는 모니터를 뒤로 밀어놓고, 평소 작업할 때는 모니터함을 앞으로 당겨놓고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많은데, 그렇게 모니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끄떡끄떡 하는 게 많으면은 사실 좀 불안하고 싫거든요.
그래서 모니터함은 한번 설치를 하면 자주 뭐 모니터를 뺄 일이 없어가지고 이 BMA2보다 이 AMA2가 뭐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예쁘고 최대 지지 무게도 조금 더 높고 뭐 이런 거 흔들림으로 보나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제품을 좀 할인받아서 가져와 봤어요. 근데요, 어쨌든 이 두 제품 모두 보급형 모니터함이잖아요. 그래서 보급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일단 뭐 최대 지지 무게랑 뭐 지원 모니터의 크기가 낮은 것도 그렇지만 여기다 모니터를 걸고 모니터를 이동했을 때 그 안정성이 그렇게 두 제품 모두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. 물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모니터 조금 이동했는데 막 무너지거나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모니터를 이동했을 때 떨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연결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별물로 되어 있어서 흔들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. 이 BMA2나 AMA2나 여기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은 둘 다 스프링 방식이거든요. 그리고 이 최하단에 있는 지지부가 그냥 이렇게 앞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 굉장히 좀 덜컹덜컹 흔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런 좀 보급형 모니터함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요 최대 높이가 한 40cm 내외로 조금 낮은 편이라 모니터를 되게 높게 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큰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가지고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고요. 특히 이 AMA2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로 모니터를 움직일 때 작동되는 이 부분의 힌지가요, 따로 여기에 장력을 좀 세게 해주거나 그런 장치가 따로 없어서 이 좌우 흔들림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다. 그리고 피봇 장력도 좀 약하고 조절이 안 된다. 뭐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얘가 막 4만원, 5만원 이러면 추천드리기 조금 그럴 건데 한 2만원대 정도면 이 정도 단점이 있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.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위급 제품으로 가면 어떤 제품이냐면요, 와, 저는 얘네들 디자인 보고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. 특히 얘요. 모니터함 중에서 저 이렇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저 처음 봐요. 먼저 이쪽은요,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GDA2라고 하는 디자인 모니터함이고요. 여기 있는 거는 GDA3라고 그 뒤에 출시된 디자인 모니터함인데, 확실히 카멜 마운트 제품 중에서 이 GDA 시리즈는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지난 GDA2도 이런 좀 동글동글한 모양의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제품이라 저도 되게 괜찮다고 소개드리긴 했었는데, 저희 GDA3는 얘보다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색상도 진짜 다양해요. 얘는 뭐 화이트, 블랙 색상은 뭐 기본이고요. 이렇게 약간 중력 색상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월넛 색상도 있고, 그리고 제 취향은 아닌데 핑크와 블루 색상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들의 최대 지지 무게는 앞서 설명드린 뭐 AMA2랑 거의 뭐 동급이긴 한데요, 이 최대 높이가요 50cm가 넘어가지고 높이에 대한 단점이 많이 해결된 제품이고요. 디자인도 예쁘고 그 외에 보급형 모니터함에 있었던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한 제품이라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제가 앞에서요, 모니터를 연결하는 부위가 별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제대로 못 만들면 모니터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끄덕끄덕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얘는요, 모니터 연결하는 부위가 여기 있는 별물 브라켓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헤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모니터를 연결하고 나서 이 모니터 어퍼함에다가 이런 식으로 꼽아두고 연결 부위를 이렇게 쪼아주면요, 얘는 거의 흔들림이 없거든요. 앞서 말씀드린 BMA2 같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의 흔들림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모니터에 연결하는 부위는요, 뒤쪽에 드라이버하고 나사를 이용해서 조이는 방식인데, 얘는 이렇게 모니터에 고정할 때 핸드 스크류를 이용해 가지고 공구 따로 없이 손으로 편리하게 조립할 수 있게 나왔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하단 지지부도 이렇게 핸드 스크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 GDA3는 제가 아는 어떤 모니터함보다 이 설치 편의성만큼은 진짜 좋게 나온 제품이에요.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뭐 AMA2나 BMA2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장력 조절도 안 되고, 또 AMA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 장력도 조절 안 됐잖아요. 근데 얘는 전부 다 장력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여기 어퍼함의 장력 조절은 이걸 육각 렌치로 돌리게 되면 이 장력 조절 수치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GDA3 시리즈는 진짜 고급스럽고 잘 만든 제품이에요. 그리고 또 얘는 케이블 정리할 때도요,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중앙에 있는 캡을 벗겨서 케이블을 넣고 막 잠그는 이런 방식인데, 얘는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깔끔한 방식이라 좋고요. 그리고 아래 중앙에 있는 이 부위도 고무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로 케이블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, 얘가 진짜 좋은 거는요,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뭐 유선 마우스나 유선 키보드 이런 선을 뺄 수도 있고, 충전 케이블도 따로 빼가지고 당겨가지고 충전을 하고 다 쓰고 나면 안으로 역으로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. 다만 이제 GDA3 시리즈도 단점이 좀 몇 개 있긴 합니다. 대표적으로 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간 방식은 스프링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모니터를 올려놓고 높이를 조절했을 때 흔들림이 조금 보입니다. 좀 고급형 제품들은 여기에 가스 실린더가 적용되고 전체적인 마감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서 모니터를 옮겼을 때 흔들림이 진짜 적거든요. 그리고 이 GDA3는 최대 모니터 크기가 34인치에 무게도 9kg 제한이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고중량 모니터를 쓰려고
쓰려고 하게 되면 얘를 좀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나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정가가 129,000원짜리 제품이거든요. 근데 카메라 마운트에서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한 64,000원 정도에 판매하면 어떨까요? 라고 제안이 왔는데 에이, 우리 좀 6이라는 숫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숫자 5 좋아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제가 앞자리 숫자 어떻게든 좀 5로 바꿔달라고 거의 좀 들어 누웠는데 담당자분이 이제 한숨 한번 쉬고요. 이 바람 좀 쐬고 오신다고 잠깐 어디 갔다 오셨다가 결국 앞자리를 5로 바꿔주셨습니다. 뭐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앞자리가 5냐 6이냐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느낌이 다르잖아요. 여튼 뭐 이 정도 가격대면 저는 뭐 몇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워낙 개성있고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라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긴 했는데요. 지난 GDA2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선 정리 부분이 약간은 엉성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 GDA3는 디자인도 예쁘고 선 정리 방식도 개선이 되고 가운데 고무 패킹까지 이렇게 생겼고 선택할 수 있는 색상 디자인도 정말 다양해져가지고 전 GDA3 중에서 얘가 진짜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는요, 이 밑에 케이블 정리하는 부분, 여기에 큰 케이블을 넣으면 이렇게 패킹이 밖으로 뽑혀버리는 문제가 있던데 물론 다시 넣어주면 되긴 하지만 이런 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가 입문형이자 보급형 진짜 저렴한 제품이랑 좀 디자인이 강조되어 있는 중급형에 가까운 그런 모니터함이었다면요, 지금부터는요 프리미엄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전 사실 나중에 중복 투자 안 하려면요 처음부터 고급형 라인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요 예전에는 그 고급형 모니터함의 가격이 10만원대가 넘어갔거든요. 근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린 고급형 모니터함의 가격은요 5만원대로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좀 중급형 모니터함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니터함의 최대한으로 지지할 수 있는 무게는요 약 9kg대였습니다. 근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런 좀 고중량 모니터함은요 15kg, 20kg 이렇게 진짜 무거운 모니터까지 거치가 가능한 모니터함들이에요. 고중량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모니터함은 여기 있는 MSS 1H라는 제품이 요즘 카멜 마운트 인기 제품 1위고요. 제가 5년 넘게 쓰고 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PMA2 시리즈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 있는 IMA2 요 세 가지 제품이 진짜 핫한데요. 요 세 가지 제품은 앞에 소개해드린 방식과 다르게 스프링 방식이 아니라 가스 실린더 방식이라 모니터를 걸어놓고 이동해보면 안정감이 확실히 다른 중고급형 프리미엄 라인이에요. 이 가스 실린더 방식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슉슉 이 실린더 소리가 나서 딱 들어보면 소리가 달라요. 근데 이 중에서 PMA2는 좀 출시된 지 5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MSS 1H 이 제품이랑 IMA2 이 두 개의 제품을 좀 비교해보면서 저가 라인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고, 그리고 이 중에서도 어떤 제품을 추천해드리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이 MSS 1H는 정가가 89,000원에 할인가로 보통 한 59,000원 요 정도에 많이 판매가 되고, 카멜 마운트랑 저랑 얘기해가지고 한 4만원 중후반 정도까지는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여기에 있는 IMA2는요 출고가가 109,000원이긴 한데 제가 이것도 약간 5만원대로 맞춰달라고 생떼를 써가지고요 합의된 금액은 54,900원으로 진짜 거의 한 50% 정도 할인을 받아왔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한 뭐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얘가 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, 조금 더 시장에 더 인기가 많다,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다 싶어가지고 저 웬만하면 이 제품 추천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 IMA2가 만원 이상, 훨씬 그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하고요.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두 제품은 최대 허용 무게가 달라요. 이 IMA2는 20kg까지, MSS 1H는요 16kg까지 거치가 가능한데, 이게 여기 적용된 방식이요 스프링이면 모를까 가스 실린더 방식이면 내구성이 스프링 방식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 무게에 가깝게 할수록 내구성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가스 실린더 방식은 무게에 좀 여유를 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품이 첫째 좋다고 느꼈고요. 두 번째로는 모니터함 자체의 재질이에요. 이 MSS 1H는요 모니터의 어퍼함이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고요, 밑에 있는 이 전선 캡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니터 암들도요 이 화이트 색상 기준으로 유광으로 좀 광이 나는데 이 광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얘는 여기는 어퍼암, 로어암 전부 다 금속이고요. 이 화이트 패턴도 유광이 아니라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전 얘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. 이게 판매 페이지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얘가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니터 고정하는 고정부의 차이인데요. 얘도 모니터 고정부가 이렇게 따로 있고 얘를 모니터에 걸어두고 이거를 이렇게 걸고 뒤쪽에 나사를 이런 식으로
돌려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얘는 이 모니터 고정부하고 모니터 암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. 근데 반대로 이 MSAC 1H는요, 이 부분이 이 윗부분을 아무리 꽉 조정을 해도 여기 이 부분에 갭이 있다 보니까 이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좀 흔들려요. 모니터를 얹었을 때 흔들림을 확인해보면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고중량 모니터 하면요, 뭐 가스 실린더도 사용하고 뭐 연결부도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흔들림 적은 건 좋은데, 얘는 이 모니터 연결하는 이 부분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흔들림이 적다라는 장점이 조금은 좀 희석된 제품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는요, 모니터를 고정했을 때 이 모니터의 무게를 버티는 고개 힌지 방식의 차이입니다. 이 MSS 1H는요, 이 모니터의 고개를 받쳐주는 요 힌지 부분이 별도의 스프링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나사를 조여가지고 마찰력으로 버텨주는 마찰 힌지 방식이 적용이 되었어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탄성으로 어디가 올라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장소에서 멈추는 그런 힌지 방식이죠. 근데 이 IMA2는요, 이 모니터 고개를 움직이는 이 방식이 단순히 마찰 힌지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렸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? 이 밑에 보면 스프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모니터 고개가 내려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되어 있고, 옆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조이게 되면 이 스프링이 점점 더 세게 조여지기 때문에 이 스프링의 탄성이 올라가서 이 IMA2가 이 제품보다 무게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. 그래서 좀 고중량 모니터함을 좀 써보면요, 그 중에서 약간 저렴한 제품들은 모니터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모니터가 이렇게 고개가 점점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 IMA2는 이 부분에 스프링이 제공되어 있고 장력도 조절이 가능하니까, 그리고 이 모니터 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이 실린더 자체도 얘보다 좀 더 고스펙이다 보니까 뭐 사용하다가 고개가 처지거나 뭐 스펙이 부족해가지고 내구성이 오래 안 간다 이런 걱정을 훨씬 덜 해도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요, 여기 있는 뭐 MSSH 1H 제품이 뭐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뭐 조금 더 가성비 10,000원 정도 저렴하고 뭐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, 저는 제가 분석하고 평가한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얘가 10,000원 정도 더 비싸다? 그 정도면요, 전 여기 있는 IMA2로 바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.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저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테크를 다루는 테크 유튜버로서 요 정도 스펙 차이와 기능 차이면요, 오히려 싸게 먹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흔들림 적은 거 보세요. 그리고 얘는 20kg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니터 업그레이드 할 때도 그냥 쓰던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, 그래서 전 이번 영상 전체에서 모니터함 딱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 여기 있는 IMA2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얘는 스펙으로 따졌을 때 최대 49인치의 무기를 20kg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웬만한 뭐 특수 모니터를 쓰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다른 모니터함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범용성이 좋습니다. 50,000원 중반대 이런 스펙의 모니터함을 살 수 있다?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. 원래 모니터함을 쓰고 있다가 업그레이드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, 아니면 모니터함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얘로 가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. 테크몽님, 저는 진짜 좀 특수한 모니터를 써가지고 50인치가 넘는 진짜 훨씬 더 큰 모니터를 쓰고 싶은데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카멜 마운트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좀 써봤는데 나름 괜찮고 수요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좀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의 이름은요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멜 마운트의 명작 PMA2의 고중량을 뜻하는 X,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별도의 폴대가 있는데 이 폴대를 의미하는 P라는 게 붙어서 PMA2XP라는 제품인데요. 이거는 제품 정가가 139,000원인데 제 구독자분들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79,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데요. 원래 카멜은 이 폴대가 있는 제품 나오기 전에 초고중량을 위한 PMA2X라는 제품을 만들었었거든요. 그리고 그건 제가 지난 모니터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제품의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, 이게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요, 모니터 암이 지원하는 최대 높이 스펙이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. 그래서 기존의 그 PMA2X는요, 최대 높이가 655mm였거든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연결 부위가 별도로 폴대가 생겨가지고 이 폴대에서 높이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750mm까지 최대 높이를 굉장히 높게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함이 새로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최대한을 거치할 수 있는 모니터 한 개도 57인치에 무게도 27kg까지 거치가 가능한데 가격이 제 링크로 들어갔을 때 79,000원? 이 정도의 고스펙의 모니터함을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. 전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는 평시 가격이 아니라 제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, 아마 제 영상이 한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 이제 조회수가 많이 사람들 관심이 식다 보니까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 이번 영상에서요,
굉장히 저렴한 입문형, 보급형 모니터함부터 초고중량 프리미엄 모니터함까지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?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IMA2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. 전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모니터함도 저걸로 싹 다 바꿔버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도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제 앞에 설명드린 뭐 AMA2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뭐 입문용으로 괜찮기도 하고, 그리고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뭐 GDA3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정말 초고중량을 사용하시기 위한 PMA2XP 이런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. 여튼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모니터함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만약에 당장 모니터함이 필요하시다 하면 제가 추천드린 제품 중에서 구입하시면 뭐 제품 퀄리티로 보나 가격으로 봤을 때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12월 8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카멜 마운트 브랜드 데이가 같은 날짜에 진행되니까 다른 제품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보통 카멜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카멜 마운트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, 이 브랜드 데이 행사 기간 동안은 카멜의 자회사인 피처에서 뭐 모션 데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데스크 용품 기획전을 하고 있더라고요. 특히 저는 이런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중에서 이런 식으로 뭐 높이 조절되고요, 각도 조절도 되고요. 평소에는 이렇게 책상 밑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 본문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태까지 모니터함을 안 쓰셨던 분들은 꼭 바꾸시는 거 추천드리고, 만약에 좀 업그레이드 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영상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테크몽이었습니다.